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가 미국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진영 쪽에서는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의 이민 단속 정책과 제조업을 다시 살리는 정책이 충돌했다고 전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트럼프 정부가 비자 문제를 놓친 것 같더구나.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가동하려면 수천 명의 외국인 기술자가 필요한데 합법적으로 입국시킬 방법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썼더구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미국도 합법적으로 비자를 낼 방법이 마땅히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기습적으로 단속을 했다는 건 국토안보부와 상무부의 기싸움 문제일지도 모르지. 미국 행정부들 간의 일들은 잘 모르지만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건 트럼프가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잖아요. 나도 이유를 모르겠구나. 합법적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의회를 통해야 하고 그럼 또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거든. 그리고 비자 문제라는 게 대단히 중대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미국의 제조업을 일으키고 미국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선 공장을 빨리 지어야 하는데 그러려고 간 사람들을 구금하고 이번에 미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놈은 추방이라는 표현까지 썼던데 그럴 이유가 없거든. 이건 오히려 미국의 해가 되는 일이야. 크리스티 놈은 민주당 사람도 아니야. 공화당 소속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행정부 간의 기싸움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구나. 미국 언론에서는 엄정한 단속과 외국인 투자와 제조업 부흥 정책이 충돌한 것으로 풀이하던데 행정부 간의 기싸움이 이유일까요? 그 해석이 지금은 가장 힘을 얻고 있지. 하지만 그런 해석을 하게 되면 미국 행정부의 지휘부가 무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돼. 의학 용어 중에 엑서큐티브 디스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두뇌가 양팔에 지시를 내렸는데 양팔이 따로 노는 증상을 말해. 이걸 경제 용어에서도 폴리시 인코히어런스라고 해서 정책 목표가 충돌할 때 이런 말을 쓰곤 하지. 우리말로 바꾸면 정책 비일관성 정도가 되겠구나. 기싸움이 아니라면 트럼프는 지휘 능력이 부족한 걸 시인해야 하는 꼴이군요. 기싸움이라도 트럼프가 행정부를 통제를 제대로 못했다고 봐야겠지. 기싸움이든 정책 충돌이든 트럼프는 빠져나갈 수가 없겠네요. 민주당 진영은 이 문제를 집요하게 끌고 가는 게 유리하겠어요. 이번에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과 중국인도 있다던데 일본도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본은 비자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나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일본 언론에서는 구금된 일본인 3명이 합법적인 비자를 받았다는 보도 외에는 다른 일본인들의 비자 문제는 언급을 안 하고 있더구나. 일부에서는 일본은 미국에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비자를 정상적으로 받았을 거라는 추측성 발언들은 좀 보여. 물론 한국과 비슷하게 비자를 받았을 거란 얘기도 있어. 일본 언론에서 경계하고 있다는 한국 언론 보도를 봤는데 한국 언론 보도대로라면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비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다만 제보가 없어서 단속이 안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어요. 일본도 비슷한 비자라고 해도 단속을 할까? 지금이야 한국만 타이르면 되는데 일본까지 단속하면 미국은 두 국가를 다 상대해야 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까지도 안심시켜야 하는데 그건 미국도 골치 아플 거야. 그냥 한국만 타이르고 해프닝이다 하고 끝내는 게 편하지. 정치적 이유로 단속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고 말이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요? 미국은 소송의 나라잖아요. 국토안보부 상대로 소송을 할 수는 없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연방정부는 소송 면제권을 가지고 있어. 공무 중에 불법적인 행위가 없다면 소송할 수가 없지. 판례를 통해서 봐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배상 판결이 난 사례가 극히 드물어. 우리 기업이나 정부도 골치 아픈 일이 생겼네요. 아니, 이건 트럼프도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정책 간의 충돌도 골치 아플 텐데 이스라엘은 중재국인 카타르의 수도를 또 미사일로 공습했더라고요. 미국의 중재로 휴전을 논의하기 위해 도하에 머물고 있는 하마스 지도부가 표적이었다고 하던데 그럼 이건 휴전의 뜻이 없다는 이스라엘의 의지라는 거겠죠?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마스 지도부를 겨냥한 것까지는 좋아. 그럼 중재국인 카타르가 아닌 곳에서 해야지. 겉으로는 휴전 의사를 전하면서도 중재국인 카타르의 수도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행위는
속으로는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다는 거겠지. 전쟁은 계속 장기화되어 가는데 방산주들이 한 번은 또 들썩이겠어요. 좋은 일은 아니지만 방산주 투자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긴 한 것 같구나. 오늘 거래대금은 13조, 원달러 환율은 1386원이다. 코스피는 3314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다. 결국은 장중에 역사적 최고점을 뚫고 새로운 기록을 세웠구나. 내일은 옵션 만기일인데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이다. 고용이 박살나서 하게 되는 금리 인하가 과연 시장이 환호할 만한 호재인 것인가? 경제의 펀더멘탈이 좋아서 내려야지. 고용 둔화로 인한 인하 조치는 다시 말해서 긴급 조치인 것인데 구조적 악재로 봐야 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증시가 일시적 상승은 올지 모르지만 결국은 실물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라고 보이는데 내가 너무 안 좋은 방향만 보는 것일까? 돈이 풀린다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소비 둔화로 이어지는 현실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